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인천초대석의 정흥수입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규제를 위한 유통법과 상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SSM의 무분별한 이점 때문에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아왔는데요.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인천의 재래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인천상인연합회 회장을 모시고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삶의 길을 되찾기 위해 연합회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인천상인연합회 김성철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상인연합회 회장 김성철입니다. 네, 먼저 인천상인연합회 설립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설립 목적은 실질적으로 우리 상인들이, 전통시장 상인들이 부분별하게 나눠져 있었지만 한 입으로 한 목소리로 어떠한 그 정부와 시에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2005년도에 실질적으로 이제 한 6명의 그 회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인천상인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인천상인연합회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상권 보호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보호를 많이 했었고 지금은 또 어느 정도 확장이 돼가지고 큰 사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봤을 때는 성공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 맞춰서 또 전국 상인연합회가 정부 법인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득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인연합회에서는 크게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지금 뭐 인천 시민이라면 거의 알고 있듯이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이 지금 한 250억 정도 발매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거두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또 그 정부와 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경연으로 해가지고 전국 우수시장 전시회, 쉽게 말하면 이제 시장 박람회식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성공적으로 지금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적으로 이제 그 중소상인들의 그 어떤 소외되는 그런 것 갖다가 연합해서 많이 맡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어떠한 그 상권에서 있어가지고 우리 그 중소상인들, 쉽게 말하면 상인들이 어떠한 그 좀 소외되는 것 갖다가 연합회 단체에서 맡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상인연합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상인연합회는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그 전통시장, 재래시장이라고 하죠. 상인의 회장님들만 정상적인 그 등록을 하고 허가를 득한 그 시장들에 한해서 회장님들만 지금 한 40군데 그 재래시장 상인 회장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노점상들은 회원이 될 수가 없는 건가요? 노점상들도 일단 법에 그 어떠한 그 요즘 뭐 전노련이다 해가지고 그 주위에 뭐 이렇게 그 도로가에다 이렇게 까는 그런 전노련을 제외하고는 그 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들은 그 회원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 연합회에서 뭐 쉽게 말해서 뭐 노점상까지 뭐 어떻게 이렇게 가입해라 뭐 알아 뭐 가입해줘라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그 자체 노점상은 자체 그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재래시장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몇 개 정도가 있죠? 전에는 그러니까 시에 등록되어 있는 시장들은 거의 지금 61개로 되어 있지만은 저희 그 인천에 지금 남아있는 시장으로 친다고 한다면은 50개. 거기서도 또 이제 저희 회원 연합회에 가입된 시장은 4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금 몇 군데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 대형마트나 상권에 밀려가지고 지금 소외되거나 안 그러면 아예 시장으로서의 자체를 감춘다든가 그런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뭐 같이 우리 회원시장에 들어와 있는 시장은 40개 시장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네. 얼마 전에는 국회에서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가 됐는데요. 그동안 대형마트와 이런 SSM 입점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도산됐다고 들었습니다. 실태는 어떤 정도인가요? 많이 힘들었죠. 실질적으로 우리 뭐 선조 때부터 그 전통시장 상인이라는 그 자체는 계속 이어왔던 건데 지금까지 뭐 그 한 개인 상인회에서 그 진짜 힘들고
어려웠고 그러더라도 어떠한 그 말을 갖다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2006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 2006년도에 전국 상인연합회와 인천 상인연합회 각 지회들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상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생겨가지고 우리 상인들이 이제까지 그냥 뭐 주면 주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만 하고 있다가 정말 이거는 진짜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작년, 재작년으로 해갖고 국회로 해서 뭐 대단히 시위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얻어진 결론이 아마 그 지금 이렇게 통과가 된 건데 이것도 벌써 그 유통산업발전법이나 그 상생법이 통과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여당과 야당이 서로가 줄다리기 하면서 서로 미루고 하다가 정말 이번에는 이제 이건 진짜 아니다 생각하니까는 그쪽에서 통과를 시킨 건데, 하여간 일단은 좀 두고는 봐야 되겠죠. 어떠한 그 흑색이 있는지는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그게 완전히 통과됐다고는 뭐 100%는 자문은 못하고, 일단 거기에 대한 거 갖다가 좀, 우리 이제 연합회나 뭐 전국에서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아마 강화를 해서, 국회나 정부에다가 계속적으로 좀 건의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이 참 예전보다는 많이 한산해졌는데요. 요즘 분위기는 어떤가요? 요즘 분위기는 요즘 겨울 그 어떠한 그 시베리아처럼 굉장히 진짜 차갑습니다. 상인들 마음이. 왜냐하면 그 계속적으로 지금 뭐 대형마트나 뭐 SSM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거의 한 뭐 지금 많은 데는 40%까지 떨어지고, 안 그러면 뭐 10%, 20% 정도 지금 매출이 떨어진 상태고, 계속 매년마다 그러한 위축이 되고 있어요, 재래시장들이. 그래서 너무나 많이 힘들고, 여기에 대한 그 어떤 그 대응이 좀 필요로 한데, 그래서 저희 연합에서도 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정부와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뭐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그러한 그 간담회 같은 걸 갖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내년쯤에는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들과도 아주 갈등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연합회에서는 이런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뭐 쉽게 말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그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마트가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은 주위에 한 7개의 시장 정도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우리 연합에서는 그걸 미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러한 걸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그 대형마트하고 지금 현재로서 우리 시장하고는 어떤 그 경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은 이제 지금 상인들도 의식이 많이 바뀌고, 그리고 진짜 어떻게든 간에 좀 어떤 시장 활성화를 좀 시켜보자고 우리가 그 연합회에서 이제 회장님들하고 모이면은 그러한 회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SSM 규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법적인 제도는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상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글쎄요, 뭐 상인들은 다들 좋아하죠. 일단은 어떠한 그 상생법이 이번에 25일날 통과가 되고 하다 보니까는 상인들은 굉장히 좋아는 하는데, 그래 항상 그 흑막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염려스럽고요. 일단은 그게 통과가 됐으니까 저희 상인들은 일단 한시름은 났습니다. 한시름은 났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해오면서 보면은 그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잔해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어떠한 그들만의 또 그 어떤 논리가 또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기업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상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힘도 좀 갖고, 그리고 그 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우리도 이제 어떠한 그 좀 계획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에서 그 시간 제한이 없이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많이 지금 그 매출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위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앞으로 시야하고 이제 해서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그런 시간 제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좀 건의를 할 사항입니다. 네. 조례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재래시장을 살리고 또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 상인들한테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시장에 가면 아시다시피 지금 뭐 뚜껑도 이렇게 마케트 사업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또 뭐 배송센터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장의 그 모든 그 상인들이 다 각 개인의 사장이다 보니까 그 단체 그 융합이 굉장히 좀 어려운 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저기는 없는데 아마 서비스 면에서 조금 대기업하고는 좀 별개로 좀 뒤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변화들을 겪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 시설면이나 서비스 면에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어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글쎄요, 지금 저희 그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한 14개 시장 정도가 지금 환경 개선 사업을 해가지고 그 아케이트를 세워서 지금 어떤 그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들이 올 수 있게끔 좀 환경 개선을 해서 깔끔한 것도 보여주고 있고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환경 개선만 해가지고는 그 소비자들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지금 한 5개 시장, 6개 시장 정도가 지금 배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송센터를 운영하는 데서 좀 그 지원이 많이 부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운영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는 좀 적절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만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인을 위한 어떤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상인 교육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 전부터 상인 교육은 하고 있었고요. 지금 보면은 인천에 지금 한 22개 정도 시장이 거의 상인 대학을 수료를 했고요. 그 상인 대학을 또 나와야지만 그 어떤 정부의 지원도 또 있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상인 대학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년, 2년, 3년에 거쳐가지고 상인대학 거의 한 22개 시장이 상인대학을 했으면서 상인들이 그러면서 좀 의식이 많이 바뀌었죠. 여러모로. 좀 그 전문적인 교수들이 와가지고 교육도 시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요즘에 또 정보 시대다 보니까 그 지금 정부에서 그 어떤 그 컴퓨터 그 시스템 같은 거 갖다가 지금 기초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무료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교육 시스템은 굉장히 참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벌써 3개 시장이 졸업을 했거든요. 뭐 상인들도 또 일단 사과목을 쓰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그건 참 굉장히 좋은 그 어떤 구실이 됐던 것 같습니다. 상인들한테는. 주로 경영 쪽을 가르치는 건가요? 이제 그 여러 가지입니다. 뭐 기초에서는 이제 뭐 어떤 상인들이 어떤 그 대형마트 아까 말했듯이 어떠한 서비스 그러한 질, 상품 모든 거를 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상인들이 좀 한다 어떠한 그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래시장 상품권이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250억이라는 돈을 갖다 지금 그 상품권을 발매를 했는데 16개 시도에서 최고의 그 발매를 했고요. 그리고 최고로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저희가 판매를 했습니다. 상인들한테나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상품권은 더없이 밝아졌고 더없이 성공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상품권이 굉장히 참 잘 되는구나. 융통이 참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 하나로 묶어와서 나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청, 정부에서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통합 상품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상품권을 전부 다 이제 없애고 그 통합 상품권으로 해가지고 해 나가자 해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그 시행이 됐지만은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여러 가지를 한번 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그 재래시장 상품권이 그 시에서 좀 강매 행위도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판매를 참 잘 했는데 그 부분을 전국 상품권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을 시에서 그만큼 팔아주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시하고 같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는 조금 늦어진 바람은 있지만은 내년부터는 통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권이나 배송 서비스 외에도 또 소비자를 위한 어떤 서비스가 있나요? 글쎄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 준비는 안 되는데 일단은 그 서비스라는 거는 우리 상인들이 좀 어떤 좀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상품이야 뭐 대형마트에 비해서는 뭐 신선도라든가 모든 건 다 좋은데 상인들의 서비스가 굉장히 좀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올해 지금 계획을 잡아서 일단 시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인들한테 의무적인 교육을 하려고 지금 교육관을 내년에 지금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을 갖다 이제 각 상인들을 갖다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갖고 어떠한 그 대형마트에 못지않는 그러한 서비스 이런 걸 좀 향상을 시켜서 우리 시장도 대형마트에 못지않는 그 고객들을 모셨을 때 그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형마트나 SSM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재래시장만의 어떤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많죠. 실제적으로 그 항상 그 명절 때가 되면은 뭐 정부나 그리고 또 정부의 그 산하에 있는 또 어떤 그 단체라든가 해가지고 그러한 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뭐 물건 신선도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나와가지고 하지만은 그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뭐 상품 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절대 뒤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격도 거의 조사 결과 보면은 뭐 30% 정도의 그 재래시장이 싸다. 그래서 뭐 실제 그 조사한 그 토대로 해가지고 언론에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구매할 때도 뭐 진짜 크게 많이 이렇게 구매하는 것보다는 그 필요한 것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500원, 1000원 이런 이렇게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인해 가지고 재래시장은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 뭐 이제까지 뭐 대형마트랑 그 어떠한 그 서로 경쟁은 했지만은 그러한 면에서는 재래시장이 우수하다고 봅니다. 이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법과 제도 안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상품의 질이나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그 매일 그 뭐 매스컴에 보면 대형마트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재래시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할머님들이 재래시장을 할 때는 광주리에다 그 물건을 놓고 장사를 할 때는 어떤 위생관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그 미흡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재래시장을 가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좀 그 위생 관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품 진열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좀 척척척 그 좀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재래시장의 그 멋은 없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전통시장이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그래도 그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많이 위생적으로 많이 그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의 유통 구조에도 어떤 변화를 줄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유통 구조요? 재래시장의 유통 구조라 하면은 지금 대형마트에 좀 많이 밀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상품이 들어올 수 있을 때 대형마트가 구입하는 그런 한 상품보다 우리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게 되면은 조금 어떠한 그 가격면에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 3일 전에 저희가 그 국회에서 이제 그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하고 그리고 각 정부 장관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걸 우리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물류창고가 이제 그 들어오게 된다면은 일단 그 물건이 많이 대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건 가격 차이 면에서도 대형마트에 뒤떨어지지 않을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정부에다가 지금 지원을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그 물류창고 문제도 같이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물류창고가 들어서게 된다면 대형마트하고 어떠한 그 차이점은 크게 그 차별화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유통센터 지금 사실 인천상인연합회가 2005년도에 만들어졌지만은 그래도 제가 2005년도에 만들어가지고 5-6명의 상인 회장들이 모여서 지금의 이제 5-6년 동안 거쳐오면서 일단 인천상인연합회는 자리를 굳건하게 잡았습니다. 근데 그 지금 소외돼가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말하다 보면은 뭐 계란협회라든가 그리고 또 뭐 이불협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단체들이 한 20개 정도의 그 단체들이 보면은 어떤 하나의 지원도 못 받아가면서 소외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까지 그 쌓아온 그 노하우로 해가지고 좀 더 그 단체들을 좀 더 끌고서 뭔가 좀 정부와 시에 좀 지원을 받기 위해서 큰 단체를 이번에 그 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인천 중소상인 유통 총연합회라고 해가지고 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정말 그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걸 좀 받아가지고 그 상권이 좀 살아날 수 있게끔 그 계란협회, 의류협회, 뭐 하다못해 그 뭐 이부자리 뭐 이런 협회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협회들이 계속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을 한번 형성을 해서 그 인천시에서도 또 정말 큰 단체가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크고 있구나 하는 것 갖다가 좀 그 시민들한테도 보여줄 것이고 또 그 단체가 크므로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걸 지금 계획안을 잡고서 올해 추진을 해가지고 내년 정도에는 뭔가 좀 저희가 좀 굉장히 크게 좀 공개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상인연합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인연합회에서는 계획은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교육관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 어떠한 그 마케팅 부분에서도 그 좀 시하고 좀 많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작년 예산보다는 좀 더 추가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어떠한 그 상인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들이 그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더 한번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이루어서 성공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좀 시에서 적극적인 어떤 그 지원과 좀 홍보를 해줬으면 하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갖다 저희가 지금 건의도 했고 또 올린 계획안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시에서 지금 준비는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송영길 시장도 그 처음에 그 어떤 그 선거에서 그 정책적으로 내놓는 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또 상인들도 많이 그쪽에 많이 위주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좀 그 송영길 시장한테 많은 것을 좀 바라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조금 그 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입에 오르는 그러한 내용도 있겠지만 앞으로 좀 더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연합회에서 시장하고 좀 간담회를 자주 가져가지고 그러한 지원이라든가 그 계획안 같은 걸 갖다 좀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천 초대석에서는 인천상인연합회 김성철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옛 전통시장에서는 서민들의 삶을 그대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넉넉한 인심, 사람 냄새 물씬 나는 다양한 풍경들. 이제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찾을 때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재래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과 여유가 다시 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초대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